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3년차 돌싱남으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끔찍한 생활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 과정을 시원하게 털어보고자 합니다. 저와 전 부인은 흔히 말해 첫사랑에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짝꿍으로 알게 되어 순수한 연애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녀. 초등학생에 시작한 연애이다 보니 풋풋한 인터넷 채팅으로 그녀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유년 시절을 친척이 있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항상 바쁘시던 부모님은 한국에서 돈을 버셨고 저는 홀로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춘기 시절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 저는 게임에만 미쳐 있었고 친척집에서 생활하며 눈칫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에 성공했음 모르겠지만 영어에 대해 말문은 트이지 않았고 듣기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이지요. 캐나다 유학 시절은 저에게 괴로운 과거였겠지만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갈 성적은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628 위기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하필 그 당시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도 급격히 나빠진 시기였기에 저는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3에 다시 한국 생활을 하려니 적응도 힘들었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유학 생활이 길다 보니 학교 선생님이며 친구들까지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학교에서도 항상 움츠러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였던 저는 우연하게 초등학교 동창 모임 소식을 듣고 모임 장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였지만 얼굴들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어린 시절 이야기하면 어색함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 제 시선을 이끌던 그녀. 바로 제 첫사랑 그녀였습니다. 어렸을 적 귀여운 얼굴의 아이였지만 그날 본 그녀는 섹시한 모습에 성숙한 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각선미를 자랑하듯 한껏 꾸미고 온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와도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섹시한 그녀는 제 예상대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 사랑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용기가 없던 저는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은 힘든 상황이라 아는 형의 도움으로 마케팅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마케팅 업무가 성행할 시즌, 어린 나이였지만 목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차 업체들과 미팅을 할 일이 잦아지면서 아무래도 일반 소형차보다는 보여주기식의 외제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학창시절과 다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의 성격 또한 외향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영업직을 하면서 돈맛을 일찍 알아서인지 말로 밥벌이 하는데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며 정신없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 하는 또래보다 큰 돈을 벌다 보니 친구 녀석들 사이에서도 물주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술자리도 많이 가졌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돈은 모이지 않고 쓰는 것만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만나던 여자들은 제가 사주는 물건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신적인 교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신없이 돈 버느라 잊고 있던 그녀에게서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가 왔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동창회 이후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심 궁금하기도 하고 연락 온 걸 보니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죠.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도 궁금하고 무언가 모를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로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띠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저에게 너 좋은 차 탄다 멋진데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그녀는 저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녁 식사는 미리 근처 꽤 고급진 레스토랑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곳은 처음 와본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했고 식사를 마친 뒤 주변 와인바에서 가볍게 와인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녀 사이의 친구로 시작하였지만 안 봐도 뻔했죠. 술이 들어가니 서로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녀와 저는 점점 가깝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술도 잘 못하는 저인데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요? 점점 기억나지 않고 눈을 떠보니 그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다 큰 성인이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어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같이 해장이나 할까 하고 식사를 한 뒤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애교도 많고 항상 저를 잘 챙겨주는 그녀가 점점 좋아졌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자와는 다르게 명품에 큰 관심도 없고 명품을 사줘도 잘 모르다 보니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는 다른 매력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알뜰살뜰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그녀 또한 근검절약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아끼는 법을 몰랐어요.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를 할 때면 숙박시설도 최고급을 원하진 않았어도 호텔급을 원했는데 그녀는 동네에 가장 저렴한 여관방을 가자고 하는 둥 너무 심하게 절약한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남자로서 이런 곳에 가야 하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리고 특이하게 그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 내비쳤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사실 돈을 버는 족족 사설 사이트에 돈을 탕진하는 바람에 대부업체에도 돈을 빌리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였지만 제대로 모아둔 돈 하나 없었기에 제 경제 사정은 여자친구에게 밝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꼭 만나야 한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 없었던 날입니다. 바로 그녀의 입에서 전해 들은 소식은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기 싫었으나 그녀는 결혼을 서둘러서 하고 싶었기에 빨리 부모님께 알리자고 하였습니다. 모아둔 돈은 없지?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도와주실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솔직한 주머니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부모님께서 꽤 큰 목돈을 빌려준다고 하였고 그 돈으로 처가 근처 월세방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남들처럼 성대하게 치르지는 못하기도 했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 와이프가 몸도 힘들어하는 상태였기에 제대로 된 신혼여행조차 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로 인해 항상 와이프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처가에 빨리 돈을 벌어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빨리 돈 벌어서 태어날 아이와 아내를 위해 호강시켜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서 집에 귀가하는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날도 많아졌을 때 와이프 입장에서는 가정에 소홀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 항상 날카로운 대화로 와이프가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면 따뜻한 밥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도 없고 대화를 할 때마다 생활비는 언제 줄 거냐며 돈 이야기로 항상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일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업체에서 돈이 미납되는 날이 많았기에 저도 힘들 때였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돈돈돈 거렸기에 이럴 바에는 집에 오지 않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 보내줄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중 미친 듯이 전화벨이 울린 날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날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와이프가 저의 얼굴에 종이 한 장을 집어 던지더군요. 기분 나빴는데 무슨 내용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화부터 낼 수 없었기에 종이를 집어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총각 시절 대부업체 사용했던 고지서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와이프 얼굴을 보자마자 다른 의미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젠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였고 저는 이실직고하였습니다. 결혼 전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생활비를 닥달하여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의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지만 와이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와이프는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총금액을 물어보고 이자가 아까우니 친정에 말해서 빌리는 건 어떠냐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혼집 월세보증금도 빌린 마당에 부끄러웠지만 내심 이자가 아깝기도 했고 빨리 갚고 빚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로 몇 달이 지나고 우리 사이엔 예쁜 아이가 태어났죠. 일은 제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고 다른 사업의 길로 가야 하나 싶어 주변 지인들과 만남도 잦아져 솔직히 가정에는 충실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살다시피 했고 신혼집은 차가운 냉기만 돌았습니다. 와이프가 없던 어느 날 혼자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외투를 꺼내려고 옷장을 뒤적거리다 통장 여러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통장으로 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확인해보니 제가 처가에 빌린 돈을 주는 날 금액이 꾸준히 들어왔던 것이지요. 제가 주는 생활비 외 빌린 돈은 와이프 통장에 꼬박꼬박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저에게 빌려준 돈은 처가 돈이 아닌 와이프가 모아둔 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전부터 짠순이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닌 그저 돈줄로만 저를 생각했다는 배신감에 그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불러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빌려줬던 돈은 부모님의 돈이 아닌 그녀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아껴가면서 모아둔 돈을 결혼으로 다 쓰는 게 아까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항상 돈이 우선이고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노예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돈에 환장한 그녀와의 신뢰는 바닥이 났고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은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양육비를 주고 있지만 항상 돈 때문에 연락 오는 전 와이프. 아이를 보여줄 테니 돈 달라며 아이를 담보로 하는 협박에 어조로 연락 오곤 합니다. 물론 저도 결혼 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것과 카드 돌려막기 현금 서비스로 생활비를 준 것은 잘못한 행동이라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던 제 진심은 거짓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결코 이혼에 대해 절대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지금이 훨씬 행복하니까요. 결혼 전 꼭 상대방의 주머니 사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